그 불안감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실력을 못 갖췄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성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근데 막상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일반적인 법조인이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제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처럼 공부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일요일만 쉬고 주 6일 공부를 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냥 300으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8 곱하기 300이니까 1년에 총 2,400시간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저는 한 2년 6개월, 조금 길게 잡으면 3년을 공부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2,400시간 더하기 2,400시간, 그리고 1,200시간을 더하면은 총 공부량이 나오겠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6,000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2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8시간씩 공부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300시간, 그리고 2년간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도 4,80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한 기간 동안인 6,000시간,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안 공부한 4,800시간을 더하면 딱 1,800시간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니까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1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새삼스럽게 납득이 가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슬럼프가 안 올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8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지키지 못한 날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때, 지금 이런 처음 봄이 좀 지나고 여름이 오는 그런 시기가 가장 슬럼프가 오기 쉽습니다. 왜냐면 연초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달리거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새 책도 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런 마음도 해이해지고 유혹들이 많이 생기죠. 또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저도 게임방도 많이 갔었는데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막 금방금방 가버리니까 어쩔 때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생기기도 합니다. 항상 슬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손을 놓게 됐을 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어쩔 때는 진짜 1시간, 2시간밖에 공부 안 할 때도 있긴 했어요. 그런 슬럼프 기간에는. 그렇지만 그런 슬럼프 기간이 오더라도 책을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과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8시간은 못하더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도 저한테는 위안이 됐고, 조금이나마 어쨌든 그런 슬럼프가 오더라도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기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끈을 놓지 않는 것, 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할 때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죠. 내가 이 시험에 정말로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떨어져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또 가야 되는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감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실력을 못 갖췄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도 차 있고, 또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면서 점수가 합격권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뭔가 더 하면은 이 점수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막연한 공포감은 어떤 면에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하는 심리, 이런 게 더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뭔가 회피하지 마시고 더 내가 한 자라도 더 보면서 내 마음을 다져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도 뭐 이 말은 예전에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수능 만점자가 나와가지고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반쯤은 감춰진 말이 있다고 봅니다. 교과서라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학습의 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서 가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교과서로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응용돼서 문제화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게 되고 내가 아는 내용이라도 그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전 감각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집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학원 시스템이나 뭐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스케줄링은 워낙 잘해주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가면은 큰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을 잘 또 활용해야 되는 것이 이런 커리큘럼 자체는 일반적인 경로이지 나 자신한테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경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의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스케줄 따라갈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스케줄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일찍 공부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보강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거는 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제 스케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목에 대해서도 스케줄상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다음 과목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거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은 약간은 좀 땡겨서, 기본적인 스케줄보다는 땡겨서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공감 가시나요? 어떤 분야에서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그 성취를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